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됐고 MBC가 추가로 확인한 주요 문구도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영웅 특파원. 자, 백신 협력은 내용이 꽤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몇 시간 뒤 열리는 첫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미 정상 간의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까지 모두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는 이보다 더 진전된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남북 대화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관여와 협력이란 표현이 들어간 점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남북 관계를 복원할 기회가 생겨도 미국 측이 북미 협상과 보조를 맞추라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간 관여와 협력을 지지할 경우 개성공단이나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이 재개될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결과적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하고 별도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에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사거리 제한이 800km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 지침은 미사일은 물론이고 우주 개발까지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한국은 자주 국방은 물론이고 우주 로켓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북핵보다 백신이 먼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코로나19 주무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 보건장관 회담을 위해서 오늘 따로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정상들이 합의하는 이 백신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장관과 만나 코로나19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미 보건장관 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같은 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같이 한미 보건장관 회담의 핵심 의제도 백신 협력 방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권 장관은 또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 미국 백신 제약사 측과도 별도로 만나 백신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엔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출국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들도 함께 위탁 생산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백신 위탁 생산 문제라며 민간 기업 간 기술 협력이나 생산 투자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도 방미해 모더나사와 mRNA 백신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공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백신의 개발과 생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을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도 한 발 더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또 백신 추가 도입은 의제가 아니지만 백신 스워프 형태로 미국으로부터 일부 백신 물량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6.25 참전 무명용사에 헌화한 뒤에 미국 의회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공식 방미 일정 첫날을 조국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군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자
알링턴 국립묘지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6.25 참전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방미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미군 용사 영웅까지 끝까지 찾아서 미국 가족을 구조하겠습니다. 이어 1930년대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 위기를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청와대는 한미 양 정상이 모두 롤모델로 꼽는 인물이자 현재 두 나라가 뉴딜을 본받아 대규모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코로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번 방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펠로시 의장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